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뜨거운 감자, 뜨거운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추납을 과연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연금 개혁 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개혁 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요, 소득 대체율이 오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 여당의 안은 42%입니다. 그런데 43%까지 약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안은 44%하고 45%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합일점은 42% 내지 43%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한다고 해서 소득 대체율이 현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1.5%입니다. 0.5% 내지 1.5%밖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해야만이 보험료, 최대 보험료 144.4%를 물지 않아도 되거든요. 물론 단계별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현행 9%에서 10%라면 그 1%라고 하는 그 금액은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119개월 추납 한도 기한까지 계산한다면 엄청난 보험료 손실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은요, 소득 대체율이 뭐 41.5%에서 51.5% 된다. 이랬을 때는 충분히 연금 개혁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소폭적인 인상 0.5%, 1.5% 인상된다고 해서 그걸 기다린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라고 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계산도 안 해보고서요. 바로 이런 말을 함으로써 많은 소비자들을 정말로 골탕을 먹인다. 물론 미필적 고의로 골탕을 먹이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소비자는 무조건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 아니면요. 믿는 사람한테 그런 발등을 찍힌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이번 주제는 바로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검증 결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찰력,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전문가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딱 봤을 때 바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문가의 자질이죠. 이러한 통찰력은요, 부단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단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부단하게 호기심을 충족해야 됩니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열심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 또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임상 실험 안 해놓고 이론적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발현시켜서 자기의 통찰력을 키워야 가는데 제대로 된 공부도 안 하고요. 그냥 예전부터 배웠던 사고의 틀 속에서 아주 썩어 빠진 패러다임 속에서 자꾸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선동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속거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도 가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추납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납을 연금 개혁 후 하라고 하는 자칭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독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제 뜻을 호응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지금 추납을 콘스탄트 김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하는 댓글들을 많이 보고 전화를 들으면서 점점 더 많이 이러한 계몽이라고 하는 정말로 무지에 대한 아니면요 부조리에 대해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깨쳐서 절대로 금융보험 부조리에서 판매인의 부조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실존적인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들은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다양한 사고와 종합적인 판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요, 자신도 모르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알았다면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겠지만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몰라서, 계산하지 않아서 자꾸만 이런 쓸데없는 헛소리를 남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피상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요, 경솔한 판단을 하거나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의 생각을 받아서 그대로 추납을 연금개혁교에 한다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러한 전문가라고 하고 자칭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경솔한 판단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말하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하겠다, 부안해동하겠다, 이렇게 여과 없이 교조주의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절대 금물입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도덕적인 문제로 정말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욕이 뭔지도 모르고 후한무치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자신은 후한무치로 살 수 있지만 그 자신의 어리석은 말을 듣고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이 10,000명, 100,000명 되면 그거 다 어떻게 구제할 겁니까? 말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또 오늘도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은요, 말만 내뱉고 소비자들의 피해는 나몰라라 합니다. 피해 보상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추납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 돈으로 우선 불리자. 어떤 거로 불릴까요? 바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 연금보험 추가납입을 한다. 단기납 종신보험, 말도 안 되는 5년 납, 7년 납을 한 다음에 10년 뒤에 돈을 불려서 그때 추납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된다. 그러면요, 가입자는 이 말을 듣고서 설상가상의 지옥길을 걸어야 됩니다. 당장 추납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피해봤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연금보험 추납, 그 단기납 종신보험 아니면 추가납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쓰레기연금, 쓰레기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저축과 투자를 하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최악의 낮은 수익률에 또다시 울게 되고요. 최고의 상품인 국민연금을 등한시해서 빚어지는 엄청난 연금액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 다음에 추납을 했을 때 무려 공짜 장애보장을요, 만약에 119개월 한다면 무려 10년치를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기존 대비 20년 기준에 장애연금 곱하기 1.5배를 더 받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유족연금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추납을 나중에 뒤로 미뤘다. 그러면 국민연금 손실액은 물론이고요,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보험 및 연금 및 종신보험 단기납, 이런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국속고 정말로 소위 손대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최악의 참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추납은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연금액이 똑같다고 말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일부 맞을 수는 있으나 변화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감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속아서 연금보험이라도 가입하게 된다면 미끼를 문 물고기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끼를 문 물고기, 어떤 신세입니까? 매운탕 되거나 횟감으로 전락하겠죠. 죽게 된다는 것이죠. 고삐가 채워지고 평생 멍해를 짊어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납이나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최악의 손실이 난다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연금개혁 시 소득 대체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늦추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뱀의 혀처럼 사악한 말을 내뱉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득 대체율,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41.5%입니다. 여당하는 42%, 0.5%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 뭐랄까, 서로 동의할 수 있도록 그 약간 범퍼를 둬서 43%, 1.5%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0.5에서 1.5% 때문에 기다린다, 늦게 낸다, 이것은요, 최악의 어리석은 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납을 지금하면 추후 연금개혁 시 연금액 손실이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납을 지금 해야만 연금액 손실이 발생되지 않고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거,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자칭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자꾸만 하게 된다면요, 일반적인 사람은 따르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되는데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오늘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추납하면 엄청난 손실이 되고 나중에 추납하면 엄청난 이익이 된다, 거꾸로 말했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도 성실하게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내용은 이런 것이죠. 연금개혁 후 추납하면 소득대체율 42% 받을 수 있다. 43% 받을 수 있다. 44, 45%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현재도 소득대체율은 41.5%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우 0.5%, 1.5% 이것 때문에 손실이 발생된다. 일단 이해가 되지 않죠. 일부 이것만 가진다면 손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신 보험료 부담은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쌓여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얼핏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근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근거지만요. 하지만 이 말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주장이고 잘못된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히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자처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곡하가세하거나 경강부회하는 그러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데도 이런 말을 듣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납을 미루고 있다니까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중서민을 위한 아주 좋은 영상이라고 하면서 극장까지 아끼지 않으니 정말로 한편의 놀라운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을 정말로 노후 준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막는, 걸림돌이 되는 이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줬다고 생각한다. 이거 정말로 어리석은 인간 뱁새가 아닐 수 없죠. 자신의 새끼를 모조리 죽인 뻐꾸기 탕난으로 뻐꾸기 새끼를 극진하게 양육하는 어리석은 정말로 뱁새 말입니다. 인간 뱁새가 아닐 수 없죠. 그 뻐꾸기 새끼를 극진하게 양육한다. 자기 새끼를 모조리 처참하게 죽였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뻐꾸기 새끼를 어떻습니까? 극진하게 자기 새끼인지 안다. 그리고 양육한다. 그리고 뻐꾸기 새끼는 도망가 버립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인간 뱁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신한테 최악의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요. 노후 준비를 망치는 그러한 조언을 하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 뱁새가 아니고서는 정말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연금 개혁은 언제 될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물론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냥 백년 하청에 그 시간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물론 요즘 그 여야가 합의점을 찾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시행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이 일어나더라도 단기에 일어나더라도요. 소득 대체율이 42%라면 그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0.5%밖에 안 되고요. 43%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이 설사 44, 45%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되니까 결코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이 일어나더라도 소득 대체율이 44, 45가 된다. 이러한 근거 없는 말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42, 43%에서 아마 여야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소득 대체율을 44, 45로 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삼모사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개혁하나 마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많이 올려서 국민연금 기금을 건전화시키려고 하는데 소득 대체율이 높아졌다? 그럼 하나마나가 되겠죠. 조삼모사니까 나중에 또 다른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말도 안 됩니다. 개혁은 한 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2%도 많은 겁니다.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42, 43에서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연금개혁 후 추납을 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오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경솔한 조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연금 개혁을 한다면 보험료 부담이 엄청나집니다. 현행 9%에서 13%로 연금 개혁이 일어나면 보험료는 현행 100% 대비 144.4%를 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고요. 엄청난 보험료 부담이고 엄청난 연금액 손실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9%를 내도 연금액을 100을 받는다고 하는데 144%, 13%를 내더라도 100을 받는다. 그러니까 많이 내고도 똑같은 돈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보수월에 617만 원인 경우 현재 9%면 55만 5,300원을 내면 되겠습니다. 추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금개혁 후 13%를 내게 된다면 80만 2,100원을 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80만 2,100원을 더 낸다. 더 내도 연금액을 더 받는다. 이러면 좋겠지만 절대 더 받지 못합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결국 80만 2,100원을 내더라도 55만 5,300원에 냈을 때 연금액과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월 거의
24만 6,800원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이것이 한 달치거든요. 119개월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만약 추납보험료 55만 5,300원을 119개월 낸다고 가정한다면 늦게 내서 발생하는 보험료 손실은 무려 3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2,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금을 당장 잃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늦게 추납하게 된다면요. 물론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0세 이후는 4년 동안 1%씩 인상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더라도 9% 대비 10%를 내는 것은 엄청난 보험료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5만 5,300원 대비 61만 7천 원을 내야 하니까 매월 6만 1,700원을 더 내야 됩니다. 119개월인 경우 마찬가지로 734만 2,400원이라고 하는 돈을 쓸데없이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추납할 경우하고 연금 개혁 후 추납할 경우의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비교하니까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선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추가 부담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하는 보험료를 만약에 투자하게 된다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9% 대비 10%를 내는 것은요. 55만 5,300원 대비 61만 7천원을 내야 하니까 매월 6만 1,700원 더 내야 되고 119개월인 경우 734만 2,400원을 더 내야 되니까 그 돈을 더 내지 않고 지금 그것을 투자한다면 엄청난 투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자산 운용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50세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 수령도 동일하게 100세로 제가 할 거니까 불만은 없을 겁니다. 동일하게 제가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매년 4% 투자하게 된다면 무려 5,218만 원을 추가적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납함으로써 이렇게 5,218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년 6% 투자하게 된다면 무려 1억 3,525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 전에 지금 바로 추납한다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 개혁 시 소득 대체율이 42%라고 한다면 이것도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2024년도 2.3% 적용한다면요. 겨우 903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 개혁 후 추납하게 된다면 903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손실을 엄청나게 본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연금 개혁 전에 추납을 지금 당장 한다면 4,315만 원에서 1억 2,622만 원 이익이 발생되고요. 거꾸로 연금 개혁 후 만약에 추납하게 된다면 903만 원 더 받으려고 무려 최고 1억 2,622만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소득 대체율이 43%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이 뭐 거의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금 개혁 후 추납하게 된다면 2,708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금 개혁 전에 추납하게 된다면 자산운용 수익 비교했을 때 4%, 6%일 때 2,500만 원, 2,510만 원 아니면 1억 817만 원의 손실이 발생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금 개혁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당 측 아닌 42%, 43%의 야당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 조종 장치만은 반대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합일점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42%, 43%가 된다. 그랬을 때 엄청난 재산적 연금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한 번 더 100번 물러나서 44% 소득 대체율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금 개혁 후 만약에 추납하게 된다면 4,514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요. 그렇다면 그래도 마찬가지로 9,011만 원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 당장 연금 개혁 전에 추납하는 것이 맞겠죠. 혹시라도 45%까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6,319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 후에 추납한다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 연금 개혁 전 하게 된다면 7,206만 원 손실이 발생된다는 거 아닙니까? 44, 45%안 갑니다. 43% 정도 가니까 1억 원 이상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적용 시 보수월액에 대한 재평가율도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액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 1년 전 재평가율은요. 기준이 3.3%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보수월액이 100이다. 그러면 103.3이라고 보수월액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재평가율을
높게 평가해 주는 것이거든요. 과거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1년 먼저 추납한 경우 이 재평가율을 또 반영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판단하지 못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평가율 1년 뒤에 하는 것과 1년 전에 하는 것은요. 재평가율에 의해서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지금 바로 한다. 그러면요. 그 보수월에 617만 원은요. 그 재평가율 3.3%더 반영되면 637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득세율 41.5% 한다면 연금액은요. 26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은 그 나중에 연금개혁후 한다. 42% 소득세율일 때는 617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59만 원. 일단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3%다. 이럴 때는 265만 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것이죠. 연금액이 더 많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금액을 그 보험료를 싸게 연금개혁 전에 미리 그 내서 운영한다면 고스란히 그 수익은 1억 3천만 원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44, 45%도 판단해 봤습니다. 하지만 소폭적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물론 44, 45는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연금액 그 추납을 연금 개혁 후 한다는 그렇게 됐을 때 연금액 산출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받는 금액 그 금액에서 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42%라면은 오히려 연금액 손실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43%라면 아주 미미한 것밖에 발생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연금개혁 전에 추납하는 것이 무조건 재평가율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 보험료에 대해서 자산운용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엄청난 이익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합서 이북 8,500원에 판매 중입니다.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검증하겠습니다. 연금 개혁 전에 과연 추납할까? 연금 개혁 후에 추납할까? 두 번째 검증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추납하면 소득공제액 최고 6,609만 원을 추납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세율 49.5% 적용 시 3,271만 원의 환급이 예상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1년간 4% 투자한다면 131만 원의 수익이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1년 전에 6,609만 원을 미리 냈지 않았습니까? 미리 낸 것에 대해서 4% 자산운용 수익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2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납을 1년 먼저 해서 손실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손실액은 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금개혁 후 추납하면 소득공제액이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더 많이 내겠지만요. 364만 원의 평생 운용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50년 동안 4% 투자한다면 2,587만 원, 6% 투자한다면 6,705만 원이라고 하는 연금 개혁 후에 더 많은 돈을 내므로써 소득공제를 받아서 이 정도의 이익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치밀하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것은 소탐대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은 정말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추납을 먼저 해서 보장받는 바로 무료장애, 공짜장애 보장하고 그 다음에 유정연금에 비한다면 정말로 이 돈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검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추납을 당장 했는데 1급 장애를 얻어서 1급 장애연금을 50세가 100세까지 받는다면 물가상승률 2024년도 2.3%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지금 당장 추납을 함으로써 1급 장애를 얻었을 때 1년 뒤에 추납해서 장애 받았을 때랑 비교했을 때요. 그 차이는 얼마냐? 무려 100세까지 받을 때 5억 5천만 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공짜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무조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손실이 발생되는데요. 기껏 해봤자 소득공제액 좀 많아서 조금 이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완벽하게 상쇄하고도 남죠. 이것이 엄청난 지금 혹시라도 추납을 해서 장애에 걸렸을 때는 엄청난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를 입는다는 것은 가정이지만요.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죠. 공짜 그 장애 보장을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만약에
1년 뒤로 미뤘다, 2년, 3년 뒤로 미뤘다 이랬을 때 장애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5억 원, 10억 원 손해가 그대로 발생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2.3%면 5억 5천인데요. 3.6%라면 7억 원, 8억 원 되고요. 5.1%라면 1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검증 또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추납을 당장 했는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을요 50세가 10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가상승률 마찬가지로 2.3% 적용한다면 4억 8천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망한다는 것도 가정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가가 더 오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4억 8천이 아니라 10억도 되고 20억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장수한다면 더 많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이 혹시라도 또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득대체율이 변화 없거나 미미하다면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41.5% 소득세율 받을 수 있잖아요. 내년도에 한다면 41%고요. 점점 0.5%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앉아서 손실이 발생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소득세율을요, 우리 생각한 대로 44, 45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그렇게 된다면 연금 개혁의 의미가 퇴색되고요. 조삼모사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또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중구, 삼중구에 시달리니까 한 번에 개혁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특히 나중에 연금개혁으로 추납의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설상가상이 되겠죠. 바로 지금 추납하면 좋은데 나중에 추납해서 만약에 119개월이 아니라 5년치만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추납은요 119개월이 아니라 무한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10년치도 추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119개월로 줄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줄지 말라는 보장 없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전도 때문에 추납을 권장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재평가율이라든가 먼저 내는 돈, 보험료 싸게 낸 돈, 많이 더 내야 되는 그 돈에 대비해서 그 차액으로 자산운용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재평가율 등을 고려했을 때 연금개혁 추납하는 것은요 훨씬 더 연금액에 손실이 발생된다. 그리고 당연히 장애연금하고 유족연금 혜택은요 뒤에 한다면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마저도 현재 42, 43 정도 되지만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추납을 뒤로 미룰 명분이 전혀 없고요. 엄청난 손해가 발생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연금 개혁화 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당장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요. 추납은 지금 당장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추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상담을 받았는데요. 9만 원 내다가 추납 119개를 한답니다. 이거 엄청난 손해거든요. 55만 5,300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최고의 좋은 상품은 최고로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9만 원 내는 사람한테 55만 5,300원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 지역 가입자로 사업장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바로 최고보험료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계속 가입자는 최고보험료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보험료로도 추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임의가입자로 임의계속까지 간다면 최고보험료를 낼 수 없습니다. A값 309만 원에 9%밖에 못 내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임의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된다면 사업소득을 조금 일으키는 것이죠. 파트타임으로 일으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사람 생각이 있습니다. 어린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장 소득이 된다면 건강보험료 100% 내고 지원 못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납하고 나서 다시 근로소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손해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최고보험료 못 내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건강보험료보다는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추납도 최고보험료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자는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장 소득,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가 가는 경우죠. 그래서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최고보험료 내고 추납도 최고로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임의가입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은 임의계속가입도 A값에 2025년도 309만 원에 9%밖에 못 내니까 반드시 최고보험료 낼 수 있도록 파트타임 알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해서 엄청난 지역 가입자로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추납보험료 119개월 아깝지 않습니까? 9만 원 내지 마시고 55만 5,300원 반드시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제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자, 그다음에 학생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계산도 안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연금 개혁고 소득 대체율 높아지니까 그때 하세요.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난사를 한다. 이 말에 속아서 가입하면 절대로 뒤늦게 추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일요일인데요. 월요일 날 바로 추납 최고 보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